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2025 테크데이라는 모터쇼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해외 주요 차량업체들이 참가해 중국의 자동차 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받은 배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배터리였는데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와 그리고 1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프리보이 듀얼 파워 배터리, 마지막으로 5분 만에 충전해서 52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샤오싱젠2 고속 충전 배터리, 이 세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요. 새롭게 나오는 테마인 만큼 세부 내용을 조사해야 테마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테마성이 아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중국 기술이 엄청 좋아졌다, 우리나라는 이제 뒤처졌다, 한국 배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샤오싱젠2 배터리는 기존의 LFP 배터리의 2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km나 간다는 듀얼 파워 배터리는 배터리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주행 거리를 늘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스트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올해 12월에 양산 예정이고요. 자,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75Wh입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지 출력이라든지 주행거리가 올라가는데요. 자,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약 400에서 500Wh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는 250에서 300Wh입니다. 차이가 크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대략 500에서 70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약 5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의 주행거리는 믿을 게 못 되죠. 따라서 약 350에서 400km 정도, 그 정도가 실제 주행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스트라는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빠르다고만 이야기가 나왔고 원통형 배터리는 15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최대 장점은 극저온에서도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인데요. 원통형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보다는 저온에서 성능이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수명이 약 1500에서 2500 정도 충전을 할 수 있고요. 낙스트라는 만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낙스트라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배터리에 충격을 주거나 드릴로 구멍을 냈는데도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통형 배터리는 불이 날 수가 있죠.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자, 이런 특성 때문에 낙스트라는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에 많이 사용될 거고요.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전반에 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화면 정지를 해놓으시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현재 주력인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와 중국이 이번에 공개했고 앞으로 주력이 될 샤오싱젠2 배터리의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밀도는 역시나 원통형 배터리가 훨씬 더 높고요. 그런데 주행거리는 오히려 샤오싱젠2 배터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행거리는 차량 최적화를 했을 때 그리고 배터리 최적화를 했을 때 나오는 주행거리고요. 실제 주행거리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군을 보면 중국의 배터리는 보급형이나 중상급 전기차에 주력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 원통형 배터리는 고성능 고급형 전기차에 주로 탑재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나온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샤오싱젠2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급 전기차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율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율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좀 더 빠르게 상용화할 경우에 중국 배터리들의 입지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포지션을 보자면 고급 전기차는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 탑재가 될 거고요. 저가형 전기차, 즉 300에서 400 정도 가는 전기차는 락스트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추운 지방에서는 아마도 락스트라가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현재는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차도 저가형 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전 세계 프리미엄급 전기차들은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 시장의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최고이자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그러면 락스트라를 채택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원통형 리튬이온 기반의 대량 양산을 지금 하려고 이미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델 2나 모델 3 같은 저가형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1회 충전에 500에서 600km 이상 갈 수 있는 기본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생산 라인도 현재 리튬이온 전용으로 맞춰져 있어서 만약에 나트륨 이온으로 채택할 시에는 대규모 라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원통형 리튬 이온을 주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서 직접 광산에 투자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중국은 LFP 배터리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난 뒤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저가형 보급 전기차를 앞세워서 중국이 시장을 잠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은 원통형 배터리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또는 LFP 2세대 배터리와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싸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끝난 거 아니고요. 중국의 배터리들이 아직 대량 양산이 된 상태도 아니고 수율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펙대로 성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주력이 아니어서 약 5년 정도 뒤에 상용화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통형 배터리 다음에 바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 업체들이 중국과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수혜를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은 테마주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신선한 테마가 생겼고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단기간에 수익 구간이 나올 겁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차트킹이 가장 좋은 종목 3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애경 케미칼입니다. 자, 이 종목 나트륨 이온 배터리 테마가 발생되자마자 가장 대장으로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요. 3일간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오늘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바닥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 구간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급락이 나왔고 그 밑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나서 이번에 이러한 의미 있는 저항 구간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현재 의미 있는 저항 구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을 막고 떨어져야 되는 자리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하게 상승해서 이러한 저항을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조정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하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기준 양봉이 세워졌기 때문에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반등이 나오거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수익 구간이 발생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바로 2, 3% 내에 짧은 손절을 한다면 충분히 손익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시장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소하고 그 시장 잠재력을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싸한 뉴스로 포장만 잘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소금을 이용해서 차가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를 만들기도 좋고요.
개인들을 유혹하기에도 매우 좋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의 15분봉인데요.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현재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도 나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강한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든 어찌됐든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만큼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이런 봉의 중심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WCP입니다. WCP는 역배열 종목인데요.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역배열 종목은 되도록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역배열로 하락을 한 종목은 회사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거나 실적이 악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2024년부터 적자 전환이 돼서 이렇게 올해까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적자 원인이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하반기 공장 가동률이 저하됐기 때문에 적자로 전환이 된 건데요. 한마디로 전기차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 전환이 된 거죠.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경기 악화와 화재 리스크 때문인데요. 앞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돼서 화재 리스크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진행되는 그런 시대적 전환은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현재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그 편리성과 경제성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상 컨센서스를 보면 2026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7년도에는 730억 영업이익을 내므로써 과거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적자 회사이긴 하지만 유보율이 많이 높은 회사이고 부채도 일단은 100%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1, 2년만 지나면 다시 매출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최고 바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 베이스를 설명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런 저점을 이탈하자 계속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나름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는 곳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 종목의 저점을 맞출 때 하락 목표치를 사용해서 맞추는데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목표치가 생기죠. 이 구간이 지금 1대1 비율에 거의 내려온 구간인데 1대1 구간이란 이렇게 하락을 한 만큼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하락을 한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거의 그러한 구간까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번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슈로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과거 이러한 거래량 대비 엄청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들어온 거죠. 어찌됐든 새로운 매수 주체가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매수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분봉을 살펴보면 강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고 조정을 보인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강한 상승은 상승 5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구간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의 끝자락에서는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상승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러한 상승의 중심값 부근에서 종목이 내려왔을 때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마이너스 1에서 2% 내로 손절을 하시면 올라갈 경우에는 플러스 5%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내로 손익비가 발생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는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메가터치입니다. 자, 이 종목은 2023년도에 상장을 해서 상승을 했다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타면서 이러한 저항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 그 구간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온 이후에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가권을 돌파하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요. 주봉을 살펴보면 그동안 20주선 그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20주선 돌파를 했고요. 상승한 다음에 다시 20주선 지지를 하고 5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5주선이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20주선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지가 되고 나서 5주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되면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20주선을 돌려 세우는 행위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5주선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5주선을 지지를 해주니까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메가터치도 20주선 지지 이후에 5주선 돌파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에서 5주선이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일봉상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러한 저점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분봉 흐름을 보면 이렇게 장대봉이 나왔고요. 장대봉의 중심 부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좀 더 밑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인만의 기준선을 정하시고 주가가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종목을 소개하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하기까지 시간차가 발생이 됐는데요. 제가 종목을 소개할 때는 좋은 흐름의 차트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종목에 왁재가 나와서 매도세가 나온다면 매수하면 안 되는 차트 흐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자칫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했는데 손실을 본다면 영상을 보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크릿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구간을 표시를 해드리고 매수 구간에 종목이 내려오면은 매수 신호를 드리는데요. 이 안에서는 핵심 내용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다가도 바로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만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지수의 급락은 오히려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조만간 지수 급락이 나오면 우량주 단타 매매도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려운 장세에서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르는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